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오랜만이죠?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바빠서 유튜브 못 찍었어요. 못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호원이도 이사하느라고, 호원 PD도 이사하느라 바쁘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침부터 택배가 하나가 이제 잘못 가가지고 손님 이사하셨는데 이사하기 전 주소로 가버려서 그거를 막 어떻게 막 우체국에 전화하고 막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전화해보니까 이미 도착한 거는 그 받은 사람이 다시 반품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려고 나왔다가 그냥 내가 가보자 해가지고 좀 멀었어요. 그 서울 끄트머리였는데 저 옛날에 학교 다니던 곳이어가지고 제 학교가 역곡역에 있었거든요, 제 대학원이. 그래서 학교 가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갔더니 딱 그게 있는 거야, 택배가. 그래서 이분은 진짜 주문하신 지 한 2주 됐을 거예요. 그냥 무심하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아침에 드라이브 할 겸 괜히 막 전화 돌려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보다 기분 좋게 뭐라도 하나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자 이런 마음으로 다녀오는 중입니다. 신사수박은 지금 엉망이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부터 지금 정리가 시작됐는데 대대적인 레이아웃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기 세일을 하고 그걸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순환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형이 그 유튜브 촬영할 때 뭐 쓰라고 이 뭐 거치대를 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핸들이 안 걸립니다, 화면에. 여기 앞유리창에 뭐 붙여가지고 거치대를. 그래서 그 거치대가 온 겸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런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섰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유튜브를 찍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하는 게 좋을까? 그냥 행사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가면은 저기 제주 애월에서 했던 팝업 행사, 한 달 동안 했던 팝업 행사는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매출도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정비 해가지고 이제 상설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애월에서도 이제 수박 빈티지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정말 신사 수박, 그러니까 수박 빈티지의 찐팬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에요. 현대백화점 피어 팝업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손님들,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실망하실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거기 그런 데는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재밌네, 빈티지야, 싸네, 그리고 이렇게 집어가는 그런 패턴이더라고요. 저희가 누가 스태프들이 있어서, 스태프들이 되게 빈티지하게 멋있게 입고 있어서 일단 마네킹 역할을 하고, 그리고 좋은 응대로 설명을 잘 드리고,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거의 그냥 유니클로에서 옷 사듯이 사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 가장 베이직한 것들, 스테디셀러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드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걸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어 팝업 할 때도 기본적으로 폴로 셔츠 쫙 깔고 빈티지 티셔츠인데 그렇게 딥하지 않은 거 저희가 한 장에 39,000원씩 팔았으니까 그래도 개 중에 다 메이드 인 USA 싱글 스티치에 튜블러로 제작된 것들도 한 30% 이상 있었죠. 예,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예, 그리고 2+1 해가지고 3장 사면 78,000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예, 왜 저희라고 막 뭐 50년대 챔피언 티셔츠 막 이런 거 안 깔고 싶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매출적으로 망하니까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피어는 그런 식으로 한 80% 가고 한 20%는 그래도 기존의 손님들이 이제 응원하러 와주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재미난 거 좀 갖다 놓고 그랬습니다. 피어도 정말 재밌게 일했고 이제 어쨌든 이게 되게 복잡했어요. 저희가 처음 컨택한 거는 피어 이제 HQ 사람들 본사 피어 사람들이죠. 그리고 실물을 같이 본 거는 피어 매장 사람들, 피어 매장 중에서도 무역센터점 매장 사람들, 그리고 이 전체를 평가하는 거는 백화점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본점 사람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백화점 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까지 이제 비비까지 구밀의 비비까지 가니까 이 4개의 주체가 섞여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4개의 주체가 어느 정도 만족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지만 돈도 많이 썼고 실적 내는 거에, 왜냐면은 일단 저희를 스카우트한 그 피어 HQ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본사한테, 백화점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기용됐으니까 우리 아트한 거 할 거야, 우리 색깔 보여줄 거야, 이걸로 매출을 낼 자신 있으면 하면 되는데 저희는 그걸로 매출을 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큐레이팅을 로우하게 갔는데 매출도 잘 나왔어요. 근데 해보고 나니까 이게 매출이 그 정도 나와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저랑 신호랑 하루 매출이 적지 않거든요. 몸값이, 그걸 몸값이라고 치면 적지 않아요. 하루 열심히 일하면은 이만큼 법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가서 저희 둘이 버는 것보다 조금 더 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하루에 100만원씩 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300만원 번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수수료 떼주고 뭐 또 뭐 이래저래 하면은 그냥 저희가 각자 매장에서 열심히 해서 버는 것만큼 번 거예요. 그러니까 똔똔인 거죠. 하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경험을 해봤다는 거, 그 도전에서 승리했다는 거,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어웨이 경기였거든요. 백화점이라는 플랫폼에서 빈티지 파는 게 그냥 저희가 재밌게 보이려고 한 거지 엄청 어려워요. 그건 마치 뭐냐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어려워요. 이렇게 그 호의적이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호의적인데, 고객응대 호의적인데 그 오시는 분들이 그 빈티지라는 제품에 호의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아무리 예쁘게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기본적으로 그 구조, 그 기물들이 컨템포러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하여튼 우리는 그런 데서 한 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런 이력서 한 줄을 잘 갖게 돼서 신호랑 저랑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가서 또 재밌는 게 막 응대를 하고 있는데 저 어디서 봤는데 막 저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를 어디서 봤겠어요. 결국에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저희 유튜브가 이제 3,000명 좀 넘었는데 그게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나 보죠.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6층에 LG에서 하는 라움 편집 매장이 있는데 그 직원분이었는데 거기 매니저님하고도 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물건도 많이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자, 뭐 행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름이니까 여러분 여름에 뭘 사셔야 되냐, 반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름 반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정말 반바지를 좋아해요. 추위 더위를 좀 안 타고, 기본적으로 추위 더위를 좀 안 타는데 반바지를 1년에 거의 이제 최소 7개월은 입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춥고 막 이럴 때 아니면 그냥 계속 반바지 입는 거예요. 한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 5, 6, 7, 8, 9, 10 한 요정도 10월까지는 입나봐요, 길게 잡으면. 그리고 반바지, 반팔 반바지 조합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반팔 긴바지, 그러니까 긴팔 반바지인데 좀 추우면 양말 신고 입고, 그리고 긴팔 셔츠에 입고, 더우면은 그냥 긴팔 셔츠만 입고, 안 더우면은 안에 크루넥 티셔츠 받쳐 입고 있고, 또 추우면은 스웨셔츠 입거나 니트 하나 걸쳐 입고, 이런 식으로 많이 입었어요. 더 추우면은 면잠바 같은 거 입고 입을만 해요. 그래서 반바지는 우리가 입을만한 반바지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일단 반바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제 통이겠죠? 반바지 통? 그리고 기장? 얼마나 짧아야 되나, 뭐 무릎까지 내려가도 되나, 내려가면 안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뭐 클래식하게 입으려면 아무래도 반바지는 무릎 기장보다는 조금 올라가야 되겠죠? 어중간하면은 이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지 통도 너무 좁은 거는 좀 잘 안 입어요. 근데 이게 좁은 통의 반바지가 딱 무릎 위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좁다기보다는 넓지 않은 반바지가, 뭐 예를 들자면은 리바이스 501 정도가 아니라 리바이스 505 정도를 잘랐는데, 그것도 스트레이트 핏이거든요. 무릎 위 기장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리넨 자켓 같은 거랑 입을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뭐 550, 560 같이 배기를 잘랐다 그러면 통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자켓을 이렇게 허리선을 따라 흐르는 그 자켓을 입기가 좀 애매해요. 위하고 아래하고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거기에 반바지에 잠바를 입고 싶다 그러면 그 폴로 코튼 그 해링턴 자켓을 입으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은 위에 호박핏이고 아래도 좀 이렇게 루즈하니까. 아무튼 이제 반바지를 보실 때 그 핏과 기장감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약간 스트레이트 핏인데 무릎 아래로 내려가면 이상해요. 그건 안 돼요. 그리고 루즈한데 무릎 아래로 내려간다? 뭐 그건 좀 괜찮은데, 그건 좀 자기 스타일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길게 입어가지고 왜 그 멕시칸 갱들처럼 흰 양말 이빨 올려 신고 디키지 반바지, 양말 끝하고 막 반바지 끝하고 거의 닿을 정도 되는 정도로 입는 스타일도 요즘 다시 유행이긴 한데, 저희는 그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무릎 위로 올라오는 거, 그리고 바지 통이 조금 낙낙한 거, 505보다는 550, 560 정도를 자른 듯한 반바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냥 러프하게 신호가 만든 그 썬데님 가위로 잘라서 입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렇게 통이 낙낙한 데님 쇼트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매물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청바지를 10개를 바잉한다고 치면은 그런 반바지 리바이스로 구하는 거는 하나 내지 0.5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폴로, 코튼, 치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기왕이면은
앞판에 플리츠가 2개 잡혀서 좀 낙낙한 거, 엔듀류나 뭐 등등등 있습니다. 뭐 여러 개 있는데 저 그 자세히 디테일은 모르겠고, 폴로 치노 있으면 좋아요. 그 사이즈도 여러분 제가 한 33, 34 입는데 뭐 38까지도 그냥 편안하게 입어요. 그냥 벨트 해가지고. 바지가 루즈해지잖아요. 그럼 약간 아방가르드해져요. 그러니까 이 90년대 캐주얼 빈티지인데, 빈티지 아메리칸 캐주얼인데 아방가르드한 느낌이 난다고? 그럼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뭐 예를 들자면은 검정색 뭐 꼼데가로숑 엄청 큰 빅셔츠 같은 걸 입어도 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의 접점을 잡고, 그리고 이제 잘 안 어울리는 것끼리 붙여놓는 거죠. 그게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폴로 치노는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색깔 뭐 남색 있어야 되고, 카키색 있어야 되고, 화이트 있어야 되고, 밝은 아이보리 있어야 되고, 네이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딥그린 있으면 좋고, 딥그린 근데 잘 보기 어렵고, 블랙이 있으면 좋아요. 이 아메리칸 캐주얼에서 블랙이란 컬러가 되게 키포인트인데, 우리가 아메리칸 캐주얼 할 때 블랙이란 컬러를 잘 못 봐요. 왜? 블랙 블레이저 잘 없죠, 블랙 셔츠 잘 없죠, 블랙 타이 없고요. 블랙은 되게 포멀하고 극클래식으로 빠지는데, 사실 하나 섞으면 되게 예뻐요. 예를 들자면은 그레이 울 트라우저에 블랙 페니로퍼를 신고, 화이트 52D 셔츠에 네이비 블레이저에 블랙 니트 타이를 매잖아요. 정말 멋있어요. 뭐 거기에다가 뭐 이제 검정색 악어 가죽 줄에 탱글을 찬다든지, 이제 뭐 이게 정석이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 타이를 블랙 니트 타이 잘 안 하고 네이비 같은 거 하는데, 거기서 살짝만 틀면 이제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 치노 팬츠 같은 게 되게 있으면 꼭 사세요. 긴 바지도 짧은 바지도. 그리고 이제 반바지 기장감은 사실 저는 이제 허리 위치로 잡아요. 굳이 이거 수선집 가가지고 하면 돈 10,000원, 20,000원 깨지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조금 더 올려 입는 식으로 하고 내려 입는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일론 쇼트가 필요하죠. 저희도 나일론 쇼트를 지금 만들고자 해가지고 샘플을 보고 있는데, 나일론 쇼츠는 이제 그 질감의 변주를 주기 위해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폴로 치노 쇼트 입고 폴로 이제 남방 입는 느낌하고, 나일론 쇼트 입고 폴로 남방 입을 때랑 느낌이 그 재밌는 게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여긴 바시락바시락하고 여긴 코튼의 그 부드러운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질감의 차이를 주는 거죠. 이게 어쨌든 되게 콘트라스트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합과 부정합의 차이인데, 콘트라스트를 많이 주면은 게임이 쉬워져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 동양인이 갖고 있는 이 무채색의 머리 색깔과 이 피부 색깔과 이 눈동자 색깔, 여기서 오는 콘트라스트가 하이 콘트라스트예요. 대조가 엄청 세요. 그러니까 밑에서도 대조를 세게 가져가면은 되게 무난하게 잘 어울립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질감의 변주를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컬러 같은 거를 통일시킬 때는 꼭 소재의 변주를 줍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여러 코튼이 있겠고, 울이 있겠고, 나일론이 있고, 뭐 레더가 있고, 뭐 거기에 뭐 데님도 있잖아요. 이런 소재들, 뭐 리넨 등등등, 퍼까지 하면은 이제 톤온톤으로 가면은 이 소재를 변주 주는 게 좋은데, 나일론 쇼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상의들이 다 면이잖아요. 면 스웨셔츠, 면 티셔츠, 면 남방. 그러니까 좀 이질적으로 잘 어울려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나일론 쇼트 사실 때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파타고니아 베기스 아니에요? 아니면 무탄다드? 컬러도 좋지만 그 통하고 얼만큼 펄럭 넉넉하게 입을 것인가, 그거는 허리 사이즈로 조절해야 되겠죠? 좀 낭락하게 입고 싶다 그러면은 좀 업 사이즈로 가야 되고, 딱 맞게 입고 싶다 그러면 뭐 딱 맞게 입으면 되고.
목줄로 입고 싶다 그럼 작은 거 입으면 되죠. 웬만한 나일론 쇼트는 이제 허리가 고무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베기스 좋아하는데 이제 베기스가 이제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는데 기왕이면 뭐 긴 거 사가지고 남자라면 너무 이 성 감수성 없는 성인지 감수성 없는 발언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긴 거 사서 짧게 입고 싶으면 올려 입고 뭐 길게 입고 싶으면 내려 입으면 되니까. 근데 저는 좀 이렇게 허벅지에 많이 붙는 건 좀 안 좋아해서 좀 크게 입는 편이에요. 나일론 쇼트들은 그런 게 있는데 또 기본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입는다면은 중요한 게 이제 안에 메쉬 팬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보통 수영복으로 나왔다면 무조건 있을 테고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도 메쉬 팬티가 있어도 팬티를 입고 수영복을 입는데 왜냐면 벗겨질까봐 겁나요. 그 펄럭일 때 보일까봐 좀 겁나고 그래서 좀 불편한데 근데 그 수영복을 예쁜 수영복을 현실에서 입을 때 이제 사타구니에 땀이 많이 차죠. 아무래도 거기를 이제 삼각형으로 잡아주니까. 그래서 뭐 제가 삼각 팬티가 없어가지고 뭐 글은 못하지만 뭐 삼각 팬티 입고 그 나일론 쇼츠 입으면은 좀 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제 개 중에 나일론 쇼트 중에서 이거는 수영복이 아니고 그냥 등산할 때나 뭐 아웃도어 할 때 편하게 입어 그런 것들은 이제 속 팬티가 없죠. 메쉬 팬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디테일들이 있는데 뭐 약간의 수납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벨트 이제 나일론 벨트가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스트링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게 뭐 수영복은 이제 물 빠짐 할 수 있는 그런 구멍들 에어 벤트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이제 허벅지 쪽에 트임이 있는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더 레스큐 볼 게임은 트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SVC에서 만들었던 나일론 쇼트도 트임이 없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트임이 있으면 편하겠죠? 활동하기. 미세한 차이가 없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나일론 쇼트를 컬러가 미시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뭐 아웃도어 하실 때는 뭐 전혀 상관없겠고 뭐 스트릿으로 입을 때 아무 상관없겠지만 이걸 아메리칸 캐주얼에서 녹여서 입으려고 하시면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컬러풀한 게 용이하지 않았어요. SVC 만들었을 때 컬러 4개 뽑았거든요. 민트 약간 티파니 같은 민트 컬러랑 겨자 색깔이랑 조금 밝은 올리브 그린 컬러랑 그리고 블랙이랑 블랙을 뽑을 때 조금 그게 있었어요. 아리까리 했는데 저는 결국에 가장 많이 입고 했던 거는 블랙이었어요. 잠시만요. 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주차를 좀 하고 3시간 일찍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1시간 반 전에 도착했습니다. 읍스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안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차는 후방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삐삐 소리가 물체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조금도 급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후진을 하고 있다. 이게 올드카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나일론 쇼트들 뭐 그런 게 있고 좀 진한 컬러로 추천해요. 일단 첫 구매라면은 예. 국내 브랜드들도 좋고 무텐다드 볼 때마다 놀랍고 파타고니아 베기스 너무 좋고 자 수영복까지 했고 그리고 뭐 데님은 사실 뭐 많죠. 되게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좋아하는 거는 왜 여기 카펜터 팬츠인데 약간 7부, 6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멕시칸 갱들이 잘 입는 힙합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칼칸이 있고 같은 거. 그래서 옆에 이 망치 주머니 있고 망치걸이 있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들 뭐 카라트 같은 데서도 나오고 뭐 하는데 그래서 엄청 크게 입는 거죠. 크게 입고 흰 양말 올려 신고 크루삭스 올려 신고 에어워크 신고 막 위에도 되게 레이어드 많이 해가지고 입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만만한 거 사가지고 썰어 입어도 괜찮아요. 그냥 싸게 파는 것들 있잖아요. 00년대 것들 안 예쁜 것들 대충 썰어 입으면 다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좀 적게 보이니까 티가 덜 나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제 빈티지적으로 가치가 없는 애들 중에서 큰 사이즈 막 38 전후의 사이즈들 550이나 560을 그냥 썰어서 입어요. 네. 그런 거 좋고 또 데님 반바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데님 반바지 위에는 다 비슷해요. 뭐 위에는 다 비슷합니다. 근데 뭐 아시죠 여러분, 바지가 좀 커지면 윗도리도 커지는 게 밸런스가 좋고 이제 바지가 좀 핏해지면은 위에도 약간 핏하는 게 밸런스가 좋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재밌는 놀이는 알아서들 하시고. 네. 자, 간단하게 뭐 정리를 하자면 저는 반바지 몇 개 있어야 된다면 그냥 폴로 치노들 그리고 폴로에서 나오는 수영복들 아니면 저는 노티카도 좋아하고 노티카에서 나왔던 수영복도 옛날 것들 터미도 좋아하고 빈티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영복은 새 걸로 가면은 너무 많아져요. 되게 클래식한 남성복에서 나오는 수영복들 진짜 이쁘거든요. 그런 거 좋고요. 그런 거는 아울렛 가면 많아요. 왜냐면 그런 애들은 그냥 그런 아울렛에 가면은 뭐 김포 현대다 아니면 뭐 신세계 파주다 이런 데 가면은 신세계에서 하는 편집 매장이 있어요. 아니면 현대에서 하는 편집 매장, 뭐 예를 들자면 비커라든지 아니면 뭐 그레이하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편집 매장에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비싼 브랜드의 멋있는 수영복들이 그래도 50-60% 꺾여 있어요. 그런 거 살만합니다. 패밀리 세일 같은 거 어디 갈 때 있으면 수영복 같은 거 좀 보고 사셔도 좋고요. 그때 막 80%까지 꺾으니까 뭐 어쨌든 수영복 그렇게 하고 나일론은 뭐 파타고니아나 뭐 무텐다드나 뭐 등등등 뭐 그라미치도 있네요. 그라미치 너무 좋죠. 그라미치 특징은 정말 이 짬이죠. 그라미치도 좋고 그리고 코튼 소재나 다양한 소재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데님 쇼트 있고 저 추리닝은 저지는 잘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데님 쇼트 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 입어도 좋고 안 자른 건데 눈에 보이는 매물이 있다 사이즈가 좀 크다 그럼 웬만하면 사시는 게 좋고 꼭 리바이스 아니어도 좋고 뭐 카라트나 뭐 다른 브랜드들 다 좋습니다. 저는 출근하겠습니다. 예스.